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268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경제 선순환의 기초. 가계부채 탕감은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 초래된 개인적 불행이나 국가적 혹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배당금처럼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트리클업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트리클업 효과란 산 아래에 불을 지르면 불길이 위로 타올라 온 산을 태우듯이 국민에게 직접 지원을 하면 좋은 효과가 위에까지 올라가 중소기업, 대기업, 국가 경제까지 모두 좋아지게 되는 경제 효과이다. 과도한 빚이 있는 한 국민은 지급된 돈을 빚을 갚는 데 다 쓸 수밖에 없다. 부채가 없어야 지급된 돈으로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 가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게 된다. 빚이 없어야 매달 지급하는 돈이 트리클업의 불씨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원금으로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져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아지며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수가 넉넉해져 지급금의 액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완벽한 선순환의 경제가 작동하게 된다. 가계부채 탕감은 이러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을 넘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낫다는 새로운 공식. 근래 들어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빚어진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직업의 안정성과 소득, 복지 혜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 정규직은 선망의 대상이며 어려운 시험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그것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과정에서 어려운 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반발하면서 근로자들 간의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현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줄이고 비정규직과 자유롭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도의 지식과 훈련, 전문성이 필요한 일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일들만 정규직으로 두고 그렇지 않은 일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돌려야 한다. 공무원도 비정규직을 많이 두어 보다 많은 국민이 공무원이 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몇 년을 공부하여 어렵게 합격한 인재들이 민원 접수나 간단한 서류 처리 작업에 매여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 낭비이다. 그런 일들은 비정규직으로 돌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규직은 전체 일자리의 20 내지 30% 정도면 충분하다. 어떤 이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눈이 휘둥그레질지도 모르겠으나 국민배당금제 같은 정책과 함께 추진하는 조건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배당금제 같은 제도를 시행하여 기본적인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면 사람들은 매일같이 죽기 살기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가족의 생계가 해결되고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보다 수입이 월등히 낮고 복지 혜택도 있고 안정적인 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별도로 매월 상당한 금액의 고정된 수입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진다. 국가혁명당 대표 정책과 같이 한 가정에 부부 합산 300만원 정도가 고정 수입으로 주어지면 기본 생활은 보장되므로 주 5일을 꼬박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계추처럼 직장과 집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정규직이 더는 매력적일 수 없다. 오히려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파트타임을 선호할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과 잘 맞기 때문이다. 생활만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놀고 싶을 때 놀면서 사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삶이다.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파트타임을 늘리는 정책은 국민이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 확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기본적 고정 수입의 든든한 지원 아래 일주일에 4일 정도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면 국민 모두는 각자 개성을 발휘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비정규직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 행복한 일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2019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숫자는 750만 명에 이르고 평균 임금은 비정규직이 172만 원, 정규직은 316만 원이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750만 명의 월급을 거의 2배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기업들을 보고 죽으란 말이나 다름없다. 최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바람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용을 축소해 실업자가 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만으로도 기업이 커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마당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꺼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기업이 인건비 때문에 고용을 줄이면 결국 실업자가 늘어나므로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 경제에 비상이 걸리는 것이다. 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산업의 경우 수주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할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 많은 근로자가 모두 정규직이라면 기업 입장으로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 파트타임을 늘리면 기업의 고용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구인난도 그다지 생기지 않는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파트타임 늘리기 정책이 개인에게는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두 가지 선물을 선사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구인난을 해소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선물을 안겨준다. 통일에 대한 이기적이지 않은 접근.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므로 하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통일의 당위성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염원해왔다. 6.25 전쟁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해 적화시키려고 했던 북한의 남한 흡수 시도였으며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도 북한을 흡수하는 북진 통일을 꿈꾸었다. 이러한 흡수 통일 기조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하기도 하였으나 그 밑바닥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우리가 통일부를 두고 있는 것이 그러한 방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느 교수의 책을 인용해 통일은 대박이란 말을 하여 한간에 회자된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통일에 대한 이러한 시각과 행동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에 각기 다른 체제의 정부가 수립된 지 이미 70년이나 지나 남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질화되었다. 더욱이 1991년 9월 18일 남북한이 각기 별개의 의석을 가진 회원국으로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별개의 국가로서 공식 인정을 받았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영토 역시 우리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당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 헌법에 그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모순이므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을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통일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부를 둔 것 자체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로 비칠 수 있기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북한이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2018년과 2019년에 있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가장 먼저 보장받으려 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고 저런 말을 하는가라고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 그리고 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남한이 위협적인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남한이 통일부라는 조직을 두고 통일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북한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유엔에서 북한을 엄연한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고 북한에 지도자가 있어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통일부를 두고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일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가 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통일부는 빨리 없애는 것이 북한을 덜 자극함으로써 오히려 안보에 도움이 된다. 네. 오늘도 난세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허경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